보셨다시피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드 추진 이후 급속하게 중국 여론이 한국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정재원 기자가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성과적으로 발사.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직후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자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不仅仅是直接损害了中国的战略安全利益，也损害了亚洲大陆的其他国家的战略安全利益。中方当然认为这是不应该的。 사드 배치를 경계하는 중국의 태도는 중국 매체를 통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도입을 언급한 1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한 2월 16일까지 중국 주요 매체인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에 실린 관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포함한 기사가 35일간 230건에 이를 정도로 중국 언론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이 중 한국이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43건의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사드 배치의 비판적인 보도였습니다.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부터 이틀간 4건, 在朝鲜半岛部署反导系统，不利于地区稳定和战略平衡。 한미 간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2월 13일부터 이틀간 8건이 방송됐습니다. 中国坚决反对任何国家借用半岛核问题侵害中国的正当权益。 또한 환구시보는 35일 동안 17차례 논평을 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 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对于美国因为萨德系统操作那就是由美国掌握的会这个监视中国广大的这个导弹发射系统，这个中国的舆论都认为这是要坚决反对的。 중국 매체들도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美国寻求在韩国部署萨德，不是为了保护韩国，而是为了威慑中国和俄罗斯。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만 안보에서는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한마음이다. 한 중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中国舆论对韩国在萨德导弹问题上面以前的表态的话呢，还是比较满意的。那么现在对于这个韩国改变了这个立场那么中方也表示一种不满，强烈的一种不满。 악화된 한중 관계가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당장 경제가 걱정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관련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사드 추진 이후 걱정이 많지만 정보 눈치를 보느라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여행업이 가장 이런 영향을 받는 그런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그다음에 경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둘 다 이미 주식시장에는 이런 우려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이후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또 뭐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아니면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여행, 엔터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 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려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조차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난 15일 당정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경제 조치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就是说这样的一个举动的话呢，中国认为这是伤害到中国的国家利益的，所以中国的是会做出比如说军事上的、这个战略上的以及经济上面的这个适当的反应的。我们希望我们比较欣赏的是。这个韩方在对美关系和对华关系的实行这个一种平衡的政策。 틈만 나면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속적인 사드 배치 논의로 되레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